얼마 전 한 친구가 제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이 녀석 카톡을 보고 있으니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더군요. 일단 대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카톡 대화를 보고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일단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크가 뭔지, 그리고 왜 이 친구의 질문이 이상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물어본 수술 없이 디스크 후유장애가 가능한 건지,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는 뭘까요? 디스크는 척추 사이에 탄력 있는 섬유연골입니다. 몸에 모두 23개가 있고 주로 문제는 경추와 요추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디스크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저는 주로 이 비유를 듭니다. 디스크는 마치 설탕 젤리 같습니다. 병에서 처음 꺼냈을 때는 탱탱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잘 흡수해주죠. 하지만 설탕 젤리를 병에서 꺼낸 지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디스크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를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의 퇴행성은 영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와 CT 사진으로는 디스크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살표 부위에 디스크가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MRI를 본다면 디스크의 퇴행성 정도가 파악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시에 흔히 문제되는 기어도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친구의 질문이 왜 이상한지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험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 친구는 카톡에서 손해만 얘기한 겁니다. 어떤 보험사고가 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 수가 없죠. 보험사고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왜 손해가 났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고는 다음처럼 상해사고, 질병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해사고는 상해후유장애 담보가 적용되고 질병사고는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적용됩니다. 상해사고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진단서나 의무기록에 기록된 문구를 예로 들어보면 교통사고거나 산업재해거나 떨어져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말합니다. 질병사고의 예를 들면 삐끗한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삐끗한 사고를 가지고 상해 후유장애를 신청하면 보험금도 삐끗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럼 이제 진짜 친구가 알고 싶어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2005년 이후 생명손해보험 통합약관에서는 수술한 경우라는 문구가 나오는 곳은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만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안 해도 약간은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10%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약관에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반영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손해에 기여한 부분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률 10%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판매된 생명보험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일단 수술이란 문구가 나오는 것은 고도의 추간판 탈출증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의 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 친구가 정말로 디스크로 보험금을 받는지 알고 싶었다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판매되었던 건지 그것도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어떤 보험 사고인지가 장애 여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아도 후유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판매된 상품인지에 따라 같은 장애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일배책 영상 마무리를 못했네요. 다음 주에는 꼭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손해와 보험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